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대북 제재와 김정은 정권의 권력 누수. 북한은 그야말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돌파구가 없다고 합니다. 사실 작년 연말에는요, 미국을 상대로 도발을 한번 해보려다가 꼬리를 내렸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그야말로 그냥 폰만 잡아본 셈이 되었습니다. 김정은 아마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만만한 나라가 하나가 있죠.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통령이 무슨 약점이 잡혔는지 북한만 보면 벌벌 떨고 어떻게든 남북회담이라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심지어 아직까지도 총선 전에 남북 정상회담 해서 총선의 판도를 바꿔보려 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오히려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협력안보연구원장 이인배 박사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북한이 지금 상황에서 도발을 한다고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 북한이 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북한이 지금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죠. 날이 지날수록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 속담 중에 도무지 알 수 없다, 일단 도무지란 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어원 아시죠? 모르겠습니다. 그 도모지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 원어가 도가 이제 도배할 때 도자, 모가 용모할 때 뭐 얼굴 모자입니다. 얼굴에 예. 도배한다, 씌운다는 건데 그것이 조선 시대에 있었던 저기 형벌의 하나입니다. 물에 적셔서 이 벽지를 하나, 이 한지를 얼굴에 붙입니다. 하나 붙이면 숨 쉴 수 있죠. 물을 붙였더라도. 두 개 붙이면 더 힘들어지죠. 하나씩 붙여가지고 숨을 못 쉬게 해서 죽게 만드는 형벌이 도모지라는 형벌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2년 전에 방송에 나가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유엔 제재가 이 도모지 같은 형벌이다. 한 개 쌓였을 때는 별로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한 개씩 계속 쌓이게 되면 숨 막혀 죽게 되는 도모지 같은 형벌이다라고 제가 예측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지금 그런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김정은이는 더 가깝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19 우한 폐렴 때문에도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잖아요. 저는 분명히 안에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뭐 없다 그러긴 하는데 뭐 없는 상황이 좀 뭐 국경 폐쇄하고 나니까는 물자 공급이 안 되니까 외화도 공급 안 되죠. 물자 공급이 안 되니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김정은이가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좀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이 사람은 뭐 교활한 인간이니까 어떻게 해서 지가 살려고 나설 것인가를 이제 고민해 봤을 때 첫 번째, 미국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을 공격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커요. 아직도 좀 매일 정찰기가 떠서 북한의 정황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 중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거대 도발, 미국의 여론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도발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지가 김정은이가 죽을지도 모르니 하기 어렵죠. 그렇다면 어디를 노릴 것인가? 가장 약한 곳을 노리겠죠. 뭐 홍 부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인 거죠. 대한민국을 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에서 그것을 군사 전략적으로 좀 살펴봤는데, 마침 그 목요일 날 동아일보에서 주성아 기자가 아주 중요한 기사를 하나 내보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작년 10월 달에 김정은이가 백두산에 말 타고 올라갔죠, 처음으로. 백두 올라가면서 했는 말 좀 웅대한 작전을 이제 시도할 거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서 과학 전문가들이 웅대한 작전이 뭔가를 고민을 했었어요. 여러 가지 분석을 했는데, 그때 제가 분석한 것 중에 하나가 서해에 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번 이제 신의 한수 나와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지금 진실로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이 웅대한 작전이 뭐냐면, 올해가 들어서고 되면 미국은 총선 가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더 이상 이제 관심을 끌 거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점점 어려워지는 북한이 이 남국을 타개할 방법이 무엇이냐? 한국을 공격하는데, 한국을 공격해서 굉장히 전쟁 직전까지 가는 쪽으로 임박 위기를 최고조로 올릴 거다. 그렇게 올리고 나면 문재인이가 나서서 이걸 전쟁을 막기 위해서 금강산도 다시 열고 개성공단도 열고 해야 된다라고 해서 미국이 허락 없이도 그들 밀어붙일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도 이러다가 진짜 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골치 아파지니까 그냥 덮어주는 차원에서 묵인할 수 있다.
이 엄청 잔머리 구단에 김정은이 할 법도 한 그런 상황인 거죠. 이제 이 시나리오를 이제 조성학 기자가 이 웅대한 작전이 뭔가에 대한 북한 내부의 문건을 획득을 해서 공개를 한 겁니다. 실제 문건이 있군요. 있었던 거죠. 그것을 이제 공개를 오래전에 확보했었는데 조금 지나서 하는 게 내부의 정보망 때문에 좀 망설이다가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했다는 겁니다. 예. 요까지는 일단 이제 공개된 것이고 제 정보가 아니라 일단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찾으면 나오는 그런 공개 정보인데 그 다음부터 문제인 거죠. 과연 그러면은 김정은이가 어떻게 해서 한국 대한민국을 최고도의 전쟁 위기까지 그거를 정복시키는가? 그 문제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걸 하는데 지금 뭐 여러 군데에서 미국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해킹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 뭐 서울을 치겠습니까? 서울 치도 되죠. 네. 서울 치도 문재인이는 가만히 있을 겁니다. 근데 서울 쳐도 가만히 있는다고요? 뭐 하겠습니까? 지금 시시되고 그 다음에 또 때리면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소리 할 수 있겠죠. 천만 시민이 사는 서울을 공격했는데 가만히 있을 거라는 분이 저는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뭐 다른 정치적인 논리를 나는 때리라거나 충분히 지금 행태를 보면 그러다고 싶은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죠. 예. 미국에 있는 수십만의 미국 시민들과 시민권자들과 미군들이 있는 한 명이라도 피해를 보이는 미군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 김정은이는 서울 수도권 때리기는 어렵죠. 네. 그러면 김정은이가 미국은 가만히 있으면서 한국만 작살낼 수 있는 곳을 고를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예. 전략적으로는 그런 곳이 어디냐? 제가 볼 때는 서해 5도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서해 5도. 네. 사실은 뭐 평화 수역 이런 얘기해서 그렇죠? 사실상 뭐 노무현, 문재인 이런 사람들은 북한에다가 주려고 했던 지역들 아닙니까? 그랬죠. 뭐 이번에 사실 2018년에 9.19 남북 군사 합의에도 그쪽에도 공동 거리로 해가지고 서로가 평화 수역으로 만들자고 합의도 하고 군사 훈련도 안 하게 하고 해안포도 덮개로 덮었다 해놨는데 더 강화시키고 있었잖아요. 네. 예, 창린도 작년 11월에는 김정은이 직접 와서 창린도에 와서 발사 사격 훈련까지 했습니다. 네. 창린도는 연평도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죠. 예. 그럴 정도로 사실은 우리는 다 군사력을 포기하고 있는데 김정은이는 차곡차곡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말했던 그 웅대한 작전이 10월 달에 수립되는데 11월 달에 김정은이가 연평도의 창린도의 서해에 와 있었던 거죠. 정말 악우가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정말 충격적인데요. 김정은의 웅대한 계획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서해 5도를 공략하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전통적인 군사 지리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네. 오히려 서해 5도가 북한을 향한 비수와 같은 위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오히려 역으로 우리의 약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게가요. 지금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난 이후부터 한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맥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서해 5도 쪽에 북한 쪽에 있는 해안포 기지들이 100개예요, 100개. 천문이 해안포가 1000문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보다 여러 가지 지금 지대함 미사일 기지들이 2곳이나 돼 있어요. 지대함 미사일이 왜 있겠습니까? 그쪽으로 연평도든 백령도든 거길 주력 부대가 가거나 지원 함대가 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고립시키기 위해서 그게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은 연평도든 백령도든 여기에서는 지금 고유의 지금 있는 군사력 가지고 북한을 맞서야 돼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비수처럼 백령도는 있죠. 그렇지만 점점 더 이렇게 지금 문 정권이 이렇게 국방 정책을 소홀히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점점 더 인질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백령도, 연평도가 역으로 인질이 되고 있다. 그렇죠. 그거는 결국에는 문재인 정권의 문제 아닙니까? 문제죠. 그런데 또 하나 더 좁혀보죠. 그러면은 지금 후보지가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곳이 백령도나 연평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저는 백령도보다는 연평도가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백령도는 주민들 합쳐가지고 거의 한 6,000명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3,000명 이상 정도가 해병대 부대예요. 군사 기지예요. 그러니까는 그야말로 비수의 역할을 하는 곳 핵심적인 부대가 백령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령도는 혼자 독자적으로 공격하다가 전쟁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력도 굉장히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K9 자주포도 지금 열 대 이상이 배치되어 있고 굉장히 강력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볼 때는 김정은으로서는 백령도 공략에는 조금 더 불편해요. 그보다 더 사이즈도 적고 군사력이 약한 곳이 어디냐?
연평도입니다. 연평도를 장악하면 그 북쪽에 있는 백령도는 자연히 고사되게 되죠. 고립되네요, 진짜. 그렇죠. 그리고 연평도는 한 2,000명 정도 주민들이 있고 거기는 군사력도 약합니다.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해군력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더 강하지 않습니까? 강하죠. 네, 강하죠. 그리고 주한미군까지 고려를 한다면은 네. 사실 연평도가 점령당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진짜 십자포화를 당해가지고 네. 폐허가 된다거나 이런 일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뭐 지금까지는 상상하지 못했죠.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제 정찰 자산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들, 기습작전에서 지금 무방비로 나와 9.19 군사합의가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들을 고려한다고 충분히 김정은으로서는 안 그러면 지가 죽게 생겼는데 그저 도모지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숨막혀 죽는 상황이 된다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일단 제가 볼 때는 연평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도발을 실시해서 그걸 가지고 문재인으로 하여금 문재인은 뭐 퍼져 죽이려고 지금 그렇죠. 작정한 사람이니까 그 비밀되고 전쟁을 막으려고 그러면 북한 달래야 되니까 금강산 관광 다시 열어야 된다. 미국이 무슨 소용이냐. 우리가 살아야지. 개성공단 다시 열어서라도 북한 달래야 된다. 미국 그 반대도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 민족 살아야 된다. 이상한 소리 하면서 막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충격적인데요. 네. 예, 결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더 큰 건 저는 만약에 그것조차도 시원치 않다. 그러면 저는 백령도에 대한 인질 작전도 난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백령도 자체를 완전히 자기들이 점령해 버릴 수도 있다. 지금 그냥 포격으로 통해서 위협하는 정도가 아니라 점령할 수도 있다. 그것이 백령도를 연평도를 향해서 사실은 이 연평도로 벌써 동쪽으로 북한 쪽을 향해서 기지가 다 돼 있거든요. 네. 우회에서 서쪽 뒤쪽으로 북한이 공격한다고 그때는 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무방비네요. 그렇죠. 그쪽에다 얘네들은 반장삼 있죠. 그 시속 90km 날아갑니다. 반장삼을 우회해가지고 뒤로 침투 작전 해가지고 기습 작전 하게 되면요 소수막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면은 연평도 2,000명의 주민들을 인질로 잡아놓고 북한에게다가도 한국 정부에다가도 돈 내놓으라고 협박할 수 있습니다. 미국 땅에 대해서 제재 해제해 놓으라고 협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테러리스트랑은 협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죠. 예, 원래 제일 규칙이 뭐냐면 테러리스트는 현장 사살입니다. 그래야지 더 이상 이게 분란이 안 나기 때문에 테러리스트를 그 자리에서 현장 사살해서 제압하는 것이 미국의 제일 원칙인 거죠. 근데 지금 그동안에 대한민국이 테러리스트들 상대했던 거 보면은 협상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뭐라도 주가지고 뭐라도 상황을 좀 주저앉히려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대한민국은 첫 번째 이 3년 동안 쌓아놨던 국제제재는 완전히 망가질 테고 그거 일어나서 이제 핵우위 완전하게 완벽하게 대한민국은 이제 북한의 핵우위에 완전히 점령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것이 지금 최악의 상황이지만 지금 하나하나 군사 전략상 지금 따져야 될 때다. 지금 그 4.15 총선을 앞두고 이런 상황이 계속 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최악의 경우를 대응해서라도 우리가 준비하는 게 좋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서해 5도, 그 중에서도 연평도를 만약에 김정은이 점령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김정은의 웅대한 계획의 일부라면은 정말 소름 끼칩니다. 다른 정권이었다면, 정상적인 정권이었다면은 사전에 막을 것이고 만약에 벌어졌어도 100배, 1000배로 응징할 텐데 문재인 정권은 또 돈으로 협상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권 그냥 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총선에서 심판해야 됩니다. 그 총선에서 심판하는데 같이 동참하는 채널이 있으니까요. 바로 이인배 TV입니다. 이인배 TV도 4.15 총선에서 승리할 때까지 열심히 뛰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시청 바라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의 한 수 구독 버튼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추천 버튼 그리고 정기회원 가입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